안녕하세요. 정진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52쪽에 중력 렌즈 효과와 블랙홀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력 렌즈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 중력이 렌즈의 효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렌즈 중에서 볼록 렌즈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건가요? 퍼뜨리는 건가요? 그렇죠.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근데 이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 역할을 중력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체 주변에는 중력이 있는데 그 중력이 그 주변을 지나가는 빛을 렌즈처럼 모아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어떤 은하입니다. 질량이 매우 큰 은하예요. 은하는 질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주변 공간에 중력이 크게 있겠죠. 그 중력이 큰 이 은하 주변을 빛이 지나가면 그 빛이 휘어서 볼록 렌즈처럼 휘어서 빛이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을 좀 설명해 보면 이 은하 뒤쪽에 빛을 내는 천체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퀘이사라고 했는데요. 뭐 별 이 정도는 아니고요. 아주 거대한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퀘이사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퀘이사가 은하의 뒤쪽에 있고요. 지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서 이 퀘이사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관찰하기가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은하가 막고 있으니까 은하가 관찰되겠지. 은하 뒤쪽에 있는 퀘이사가 관찰되지 않겠죠. 그런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퀘이사가 관찰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관찰되느냐 하면 퀘이사에서는 빛이 사방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는 것들도 있고 사방으로 빛이 이렇게 나갈 텐데 그 중에서 이 은하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두 빛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빛이 이렇게 직진해서 오다가 이 은하 주변에 오면 중력이 매우 커요. 중력이 매우 크면 그 중력 때문에 빛이 휜다가요.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좀 퍼져가던 이 빛이 이 은하 때문에 이렇게 휘어서 다시 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휜 빛이 지구에 도달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지구에서 관찰자가 관찰을 하면 관찰자는 빛이 휘어서 오는 걸 모르죠. 빛은 직진한다고 인식할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빛이 여기서 왔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이렇게 온 빛은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인식을 해서 실제 지구에서 퀘이사를 관찰하면 그 퀘이사가 은하 뒤쪽에 있던 퀘이사가 은하의 이 위쪽이나 아래쪽 이런 곳에 있는 것으로 관찰이 돼요. 실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관찰되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화면을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은하만큼은 아니겠지만 태양도 큰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중력이 클 거예요. 그 태양의 중력 때문에 태양 이 뒤쪽에 있는 태양 뒤쪽에 있는 이 A라는 별에서 빛이 출발을 하면 사실 이렇게 오면 지구에 도달하지 않겠죠. 요렇게 와도 뭐 지구에 도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A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를 벗어난 다른 곳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출발한 빛이라 할지라도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서 지구에서 관찰이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실제로 A라는 별이 여기에 있는데 B라는 곳에 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말로 하면 태양 뒤쪽에 있는 별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이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태양은 질량이 매우 크고 질량이 매우 크면 그 주변에 시공간이
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공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모눈종이처럼 격자가 쳐져 있는데요. 태양 주변에는 그게 휘었죠. 트램블린에 우리가 올라가면 발 쪽이 이렇게 휘는 것처럼 우주에 시공간이 쫙 좌표가 있는데 그 좌표가 무거운 천체 주변에서는 휜다라는 거예요.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빛이 가는 거예요. 빛은 그 시공간을 따라서 시공간이 휘어졌으니까 휜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게 중력 렌즈 효과고요. 이런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촬영된 사진이 우리 책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있죠. 이 사진이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건데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은하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은하고요. 이 네 개로 보이는 게 퀘이사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 책에 보면 4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퀘이사는 한 8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퀘이사입니다. 4억 광년이라고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가면 4억 년 걸리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멀리 있는 그런 은하와 그런 퀘이사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 사실 4개가 보이는데 이건 은하고요. 은하 주변에 4개의 퀘이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4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짜리 퀘이사가 이렇게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이 은하에 의해서 빛이 휘어서 4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언제나 이렇게 4개 십자가 모양으로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건 또 다른 중력 렌즈 효과를 나타내는 그 전체 사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에 은하가 있고요. 이거는 삥 둘어 이렇게 좀 링 모양으로 보이죠. 이쪽이나 이쪽은 좀 더 밝지만 전체적으로 링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한 전체 사진입니다. 이게 왜 어떤 쪽은 선명하고 어떤 쪽은 덜 선명하냐? 여기는 좀 더 극단적입니다. 그죠? 아주 선명하고 덜 선명하냐에 따라서는 좀 선명하고 덜 선명하냐가 결정되는 거는 이 은하의 질량 분포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죠? 은하가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어떤 곳은 질량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을 수 있고 어떤 곳은 질량이 좀 적게 밀집되어 있으면 질량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중력이 더 크겠죠. 그런 곳에서는 더 많이 빛의 진행 경로가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특정한 곳에 빛이 많이 도착할 수 있고요. 어떤 다른 곳은 좀 적게 도착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균일하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중간에 있는 은하가 질량 분포가 균일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좀 균일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뭐 이거 2개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한 천체 사진들이 구글 이미지 이런 데 검색해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려면 중력이 그럼 빛을 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결론은 뭐 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책에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고요. 물론 편집 결과는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잘라낼 겁니다. 조금 화면이 끊어지더라도 한번 좀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우선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우주공간이라고 해도 좋아요. 지구처럼 보이는데 우주공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선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밑에 저울이 있는데 저울은 무시하겠습니다. 조금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조금 동영상처럼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우주선이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G로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빛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이 안에 있는 관찰자는 무시하겠습니다. 관성좌표계에서 볼 때입니다. 이 사람이 관성좌표계죠? 이 사람이 관성좌표계고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가속좌표계입니다. 맞죠? 가속운동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가속좌표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관성좌표계에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시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쪽에서 이렇게 빛이 온다고 한번 해봅시다. 빛이 오면 이 사람은 이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사람이 보면 빛은 계속 이렇게 직진해 오겠죠. 이 우주선의 움직임과는 별개입니다. 자, 빛이 우주선의 요점을 딱 지나가는 순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빛이 여기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고요. 그 구멍으로 통과해서 우주선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우주선이 요 순간에, 우주선이 여기 있는 순간에 빛이 여기를 통과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 빛은 계속 어떻게 운동할까요? 이 사람이 보면 빛이 갑자기 일로 가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이 사람이 보면 빛은 계속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직진해 갈 거예요. 이 점선을 따라서 직진해 갈 거다라는 거에 동의하죠. 그런데 봅시다. 빛이 여기를 통과해 온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 3등분 정도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이 3등분 뭐 여기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 지점을 지나온 순간에 만약에 우주선이 가만히 있다면 그럼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빛이 여기에 도착하겠죠. 여기 우리 책에서는 이걸 A라고 표현했습니다. A점에 빛이 도착해야 되겠죠. 우주선이 가만히 있다면. 그런데 우주선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주선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온 순간에 우주선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되나요? 좀 올라가겠죠. 우주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주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아까보다 우주선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전에 이 지점이 A였습니다. 이 지점. 아까 전에 A점은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좀 올라갔어요. 자, 빛은 그 사이에 또 직진하겠죠. 빛이 여기에 올 겁니다. 여기에. 빛이 여기에 온 사이에 우주선이 또 올라갈 겁니다. 자, 우주선이 또 올라갔습니다. 좀 더 올라갔어요. 그죠? 아까 전에 여기였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 A점은 여기였어요. 여기. 제일 처음에 빛이 요 구멍을 들어왔을 때 그 반대 방향이 A지점이었다고요. 근데 빛이 요렇게 가는 사이에 올라가는 거죠. 자꾸만. 우주선이 점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다시 빛이 여기에 온 순간에 우주선 좀 더 올라갔겠죠. 우주선은 좀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자, 다시 한번 보면 관성좌표계에서 빛을 관찰하면 빛은 직진합니다. 빛이 계속 직진하는 사이에 우주선은 점점점 올라갑니다. 맞나요? 자, 연속 동작으로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림을 살짝 지우고. 자, 빛이 지금 여기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의 어깨 정도 높이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빛이 오른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는 사이에 우주선은 위로 조금 올라갑니다. 빛이 점점점 이동하는 사이에 우주선 오른쪽으로 점점점 빛이 갑니다. 빛이 오른쪽 벽에 도달하는 순간에 우주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빛이 도달하겠죠. 빛이 도달하는 순간은 여기일 거예요. 빛이 출발한 순간은 어깨 높이 여기였죠. 그런데 그 사이에 빛은 어떻게 됐나요? 사실은 직진했죠. 이 사람이 보면 빛은 계속 직진한다는 거예요. 맞죠? 빛이 직진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뭐 바깥에 있는 관성좌표계에서 관찰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빛은 직진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빛을 관찰하는 걸 동영상처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바깥에 관찰자는 없습니다. 관성좌표계 관찰자는 없고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빛을 보는 겁니다. 자, 우주선 안에 빛이 이렇게 진행해 왔겠죠. 오른쪽에서 진행해 왔을 때 우주선 밖에 여기 구멍이 아주 작다면 이 오고 있는 빛은 안 보이겠죠. 근데 어느 순간 구멍을 딱 통과해 오는 순간 이 사람이 이제 관찰할 수 있어요.
구멍을 통과할 때 이 지점에 있는 구멍을 지나서 왔어요. 자, 빛이 오른쪽으로 조금 가는 사이에 우주선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 버리죠. 우주선은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는 걸 조금 영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주선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아까 전에 거의 어깨 라인에서 빛이 들어왔는데 우주선이 더 올라간 거예요. 빛이 그 다음에 좀 더 진행하는 사이에 우주선이 더 올라가겠죠. 그죠? 좀 더 올라갔습니다. 빛이 좀 더 온 사이에 우주선이 더 올라갈 거고요. 빛이 여기 도착하기는 순간에 우주선은 더 많이 올라갔겠죠. 한번 우주선을 올려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사실 1초당으로 계산하면 1대, 4대, 9대, 16대 이렇게 확확 올라갈 거예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빛이 우주선의 오른쪽 끝에 도달하는 순간에 우주선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수평으로 직진하는 걸로. 자, 빛은 직진했습니다. 내가 보면 빛은 직진했어요. 그죠? 바깥에 사람이 보면 빛은 직진합니다.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했던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떤가요?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직진하는 걸로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이 구멍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구멍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부딪혔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여기 들어오는 게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벽 여기에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빛이 이렇게 휘는 거예요. 휘어.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1초에 제일 처음 1초에 1 올라갔으면 그 다음 1초 동안은 3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5가 올라갈 거고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 선생님이 한 얘기입니다. 처음 1초에 1 우주선이 올라갔으면요.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3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5가 올라가고요. 등가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하면 이 그래프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하고 똑같이 그런 일이 생겨요. 자, 결론은 비관성계에 있는 사람은 가속좌표계입니다. 비관성계에 있는 사람은 빛이 직진하는 게 아니라 빛이 휜다. 빛이 휜단 말이죠. 그런데 등가원리를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등가원리가 뭐였나요? 비관성계에 있으면 관성력이라는 게 관찰되고 이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게 등가원리였잖아요. 맞나요? 등가원리라는 게 뭐였냐 하면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 사람은 지금 가속좌표계에 있고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만큼 간다면 이 사람한테는 관성력이 나타날 거예요. 이 빛이 휘는 것을 이 사람은 관성력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등가원리에 의하면 관성력이 곧 중력이라면서요. 그러면 우주선이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는, 다른 말로 중력 주변에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이 아니라 중력이 있는 곳에 빛이 지나가면 관성력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때도 빛이 휠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속좌표계에 있는 사람은 빛이 휘는데 가속좌표계에 있으면 이거 우주공간이니까 중력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가속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빛이 휘는 이유를 관성력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관성력이라는 것은 중력과 구분할 수 없고, 그러면 가속 좌표계의 관성력 때문에 빛이 휘었다면 중력 때문에도 빛이 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태양 주변이나 거대한 은하 주변에서 중력이 큰 곳에서는 빛이 휘는 겁니다.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뭐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빛이 휘어서 빨려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빛의 속도로 달려도 그 중력을 이기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나요?